우리는 일본 식민 지배의 아픔을 받으면서도 일본을 향해서 싸웠어. 일본도 싸웠고, 그다음 연합국을 위해서 싸웠고, 조금만 전쟁이 더 갔으면 광복군이 연합군이 이거는 썼을 분단 책임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분단이 동안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작품도 상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이 4개국 승전국, 그러니까 자기를 나눠놨던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1990년 통일을 할 때. 원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일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오히려, 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될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면 그걸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화가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도움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할 권리가 있고, 우린 책임이 없고, 우리 오히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사강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힘 있는 정치 주체들이 협조하고 지지를 받을 필요는 있다. 좀 그 점은, 그건 현실이다. 그냥 권리는 권리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이 노예의 독립, 권리와 연동이 돼 있어서 같이 간다. 이런 거는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조해다오. 승인을 받는 거 그런 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통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첫째 파트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좀 빨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분단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한 거를 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단이 왜 우리가 왜 독일 같은 나라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분단이 됐지?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사는데 이 알고 나면 굉장히 좀 화도 나지만 그러나 역사를 바로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독일 통일하고 우리 통일도 다르다는 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잘못했다는 일은 이미 30년 전에 통일을 했어. 우리 아직 통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부정, 정의롭지 못한 상태 이런 것들이 그냥 가야 되는 거.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전제를 깔면, 자,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없고, 저렇게. 근데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는 변한 거 있어요. 아, 이 통일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도 그런 노래는 있지만, 예전에는 그거를 누구도 의심을 안 하고 통일해야지.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통일 다미론이라고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의심할 거 없어. 그런데 독일 통일이 1990년은 통일이 되고 그 이후에 통일이 되다 보니까 독일에서 sinh活도 올리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근데 그 이후에는 독일이 통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세져서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유럽연합의 가장 센 나라, 유럽연합의 가장 지도국가가 독일이에요. 이미 뭐 영국은 원래부터 독일하고 상대가 안 돼, 경제적으로 상대가 안 됐지만 지금 이미 떨어져 나갔고 분리되어 있고 브렉시트를 근데 유럽은 아까 독일은 통일을 해서 그렇게 세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그 초창기에는 독일 통일의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통일 비용 문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이 방위의 문제인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슬슬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르자면 통일 7억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득이 되면 하는 거고, 득이 안 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통일당일론이라는 건, 이거는 뭐, 많은 거 지상의 명제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통일 비용,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실용론으로 바뀌고 있다. 실용론이라는 거는 이제 통일 비용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내가 나한테 세금도 많이 부과가지고 그럼 내가 뭐하러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중에 하나 통일 실용론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통일 편익론이라는 것이 아니 비용이란 비용으로 보더라도 그럼 통일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장사해서 남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통일 편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비용적 입장, 그러니까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볼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 그게 아니라 통일 편의까지 같이 보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통일 비용도 나오고 통일 편익론도 나오고 그걸 한번 빠르게 했어. 통일 당위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우선 통일이 되면 당연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질서에 의한 우리가 가치에 기초한 통일 전쟁은 안 되고 아빠들의 한국적인 평화는 안 되고 이상이나 인도적 아픔도 해서 민족의 책무를 다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통일이래 지금 얼마를 훈민적으로 살아왔는 잠깐의 70몇 년, 뭐 이거를 영구 분단을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정의시야. 잘못된 분단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태도의 온전한 자유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단 때문에 이 북한 쪽으로 넘어서 만주, 그 시베리아 이런 쪽으로 이 사고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어젠가 어제 테레비 보다 보니까 손기정 그 베를린 올림픽 재패에서 손기정 얘기가 나오는데 손기정께서 베를린 올림픽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기차 타고 중국을 거쳐서 좀 시베리아 해가지고 유럽 갔어. 그게 1936년 아니야. 87년 전이에요. 거의 100년 전 일인데 그때 그게 다 우리의 교통로고 우리의 활동 무대였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금메달 따신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난 우리 여러분들 시대에 우리도 저도 포함해서 뭐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스마트폰 이런 걸로 따지면 IT 이런 거 따지면 아우 그때 그 사람들은 거의 원시인에 가깝다고 생각하겠지만 마음의 품은 이전이나 실제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은 우리가 더 좁아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분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틀이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가 위축이 돼요. 이게 이제 당론이고 이제 그래서 통일 비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통일 비용 이런 문제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아까 그 통일 비용 얘기 왜 나왔다 그랬죠? 자, 독일이 하고 보니까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나왔어. 근데 자, 통일 비용은 이렇게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재요. 어떻게 재느냐? 소득 격차 해소법이라는 게 이거는 남과 북이 지금 소득이 다르죠. 통일이 되면 맞춰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북쪽의 소득을 남쪽에 100%를 맞춰줄 거냐, 60%를 맞춰줄 거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맞춰주는데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는 게 소득 격차 해소법. 항목별 비용 합산법은 간단해요. 통일이 되면 네가 병원도 지어줘야지, 학교도 지어줘야지, 뭐 해야지. 그런 항목이 더해. 그러면 이제 이게 나가는 거. 그다음에 지불이사 측정법은 아예 그냥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남쪽 분들한테 통일이 되면 당신 얼마 낼 수 있어? 쌤,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봐가지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통일 비용을 재는